2019년 4월 22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좌파 독재 문재인 정부라 말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체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집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집회의 주제는 좌파 독재를 저지한다는 내용의 집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당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했지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번 집회는 필요한 집회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에서 진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야당 자체로 봤을 때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망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하면 공고하게 이끌 것인가 하는 대통령의 의중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종을 울리고 국민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점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이번 집회에 필요한 집회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진원의 체크포인트에서는 이번 집회와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행보에 대해서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4.19 혁명이 발생한 지 59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4.19 혁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 전문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린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열린 58주년 기념행사에서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4.19 정신을 본받겠다고 이야기했던 문 대통령이 과연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면 바로 NO! 아니다라고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기망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문재인표 좌파 독재다 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다면 독재는 또 무엇이기 때문에 독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독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헌법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력적이고 자의적 지배를 강행하는 정치를 뜻하는 게 독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특히나 최근 있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강행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과연 우리가 민주적 절차와 제도에 따라서 대통령이 행동하고 있다고 바라볼 수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아니라고 답변하실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떻게 보면 독재라고 말하기에 법적인 절차에서의 문제점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 정권을 향해 가는 그런 지도자의 역량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약이라고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안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좌파 독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명무실해진 인사청문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이 두 조수석에 대한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인사청문 제도가 완전히 유명무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인사청문회를 아예 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가 불발이 되더라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남편이 투자한 주식을 갖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재판 기피 신청도 안 했다고 합니다.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과거에 처음에 했을 때는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아주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질문지를 살짝 바꿔서 조사한 내용에서는 이 찬성과 반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잃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도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이전에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들 내정할 때는 반대 여론보다 찬성 여론이 조금 더 높다는 이유에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반대가 더 많은데도 마이웨이로 그냥 임명을 강행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수기민주주의 이야기했지만 수기민주주의의 개념조차 이제 버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독재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이 부분입니다. 바로 내 편에게 있어서는 관대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실을 점거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나경원 의원의 의원회관을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그런 집회를 열고 안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모두 다 훈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대협 대자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전대협 대자보 사건에 관련해서는 경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저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누구를 더 강압 수사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훈방을 해주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집단이라고 해서 경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요, 이거 과거의 독재 정권 때나 보던 행동 아닙니까? 50 시절에나 나오던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조사는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호 세력에 대해서는 더 힘을 실어주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표 좌파 독재다 하는 이야기 안 나오게끔 한다? 대통령부터 바뀌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문재인표 좌파 독재를 가고 있는 이 행보, 문재인 대통령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보수 우파 진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바로 잡아줘야 되냐면 지금 이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끔 그냥 방관을 한다면요, 이 여당의 자신감이 쉽사리 죽을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년 민주정권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한참 이전에 했던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50% 이상을 달리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년 총선에서 280석을 싹쓸이하겠다. 280석은 한 80% 정도 되는 국회의원의 수입니다. 이것을 싹쓸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까지도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 뭐 헌법재판관을 그냥 임명 강행한다든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우호 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듬어 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강력하게 대화 투쟁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분위기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280석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강짜를 놓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런 이해찬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여당의 이런 자신감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대여투쟁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자유한국당의 대여투쟁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강력한 대여투쟁이 필요로 되는 상황 속에서 그제 있었던 자유한국당 집회에서의 황교안 대표의 연설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 이런 이야기 했죠. 김정은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김정은의 의중을 살필 때가 아닙니다. 세계 여론이 지금 김정은에 대한 회의론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얼마 전에 정찰기까지 띄워가지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일련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강력하게 이제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는 이제 어느 정도 폐기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대북 제재를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의 대변인 자처하고 있다는 이야기 안 나올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덕성 결여된 것,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매번 이야기했던 것이 도덕성 인사검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덕성 인사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그 민주당에서 지금은 어떻게 위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강력하게 지적해야 되는 게 제1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성 없는 경제정책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성 없는 경제정책은 왜 그러느냐?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 알바하는 학생들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길 걸어보시면 알겠지만요. 곳곳에 공실이 지금 아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딱지가 붙어있는 건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성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 가지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놔놓고 있는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제1야당의 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교안 당대표 이번에 이야기한 것들 다 지켜보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자유한국당만의 그런 유산이 아닙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이번 집회와 같은 것 모든 보수 우파 야당들이 손을 잡고 합심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종을 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강력한 대외투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운명의 양갈래길에서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진보 좌파의 길과 보수 우파의 길이 있습니다. 진보 좌파의 길을 잘 살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보수 우파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게도 실각을 했기 때문에 진보 좌파에 대해서 중도층에서 거는 기대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 좌파들의 길 어떠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길이 어떠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덕성은 현저히 결여됐고 경제정책도 현저하게 실패했고 대북정책도 현저하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양갈래길이 있다면 지금 진보 좌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중도층이 많이 돌아서긴 했지만 그 중도층을 넘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실정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보수 우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토요일날 열렸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자유한국당표 집회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회가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이 되는 그런 집회로 현장 정치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집과 독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시작하던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1분 1초도 숨기지 않고 국민들에게 밝힌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지금에 와서는 다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청와대 대변인이 은행을 빙자해가지고 대출 사기나 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월 국회가 무산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을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4월 국회에 열리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국민들에게 더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4월 국회에서 어느 정도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아집과 독선의 행보가 악셀레이터만 밟게 되는 것이지 브레이크를 밟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밟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 보수 우파 진영의 장애투쟁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만의 유산이 아니라 보수 우파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견제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19년 4월 22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오늘은요. 좌파 독재 문재인 정부라 말하는 이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체킹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